자, 이번 시간에 배울 파트는 제6강 국내 총생산과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경제 파트입니다. 경제 파트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국내 총생산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GDP라고 한다. 자, 약자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 이거 개념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미국의 총생산은 관심 갖지 마세요. 아프리카도 관심 갖지 마세요. 한 나라, 우리나라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나라. 유방이 만든 한 나라가 아니죠. 하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무슨 기간? 일정 기간. 그 일정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그렇죠. 1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년 기간 뭘 합니까? 생산하겠죠. 생산된. 자, 잘 들으세요. 자, 세 번째 나오네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간 생산물 아닙니다. 최종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그랜저라는 자동차 안에 뭐 들어갑니까?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사, 볼트 이런 거의 가치가 아니라 완제품, 맨 마지막에 나오는 현대 자동차의 그랜저의 가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 생산물은 완제품에 포함돼 버리잖아요, 가격이. 자, 요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은 재료의 가치 필요 없다. 부품도 뭐하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없다.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최종 무슨 물? 생산물의 가치만 파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치를 무슨 가격으로 계산해야 돼? 그렇죠. 시장. 여러분 중간고사 때 시험 쳤잖아요. 시장 가격으로 계산되는 거. 요게 뭐다? GDP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동굴이나 지하세계에서 거래되는 가격, 가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어디서만 거래되는 가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만 GDP에 포함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요즘 뭐 기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베란다에 배추하고 고추 기르고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아니고 집에서 그냥 먹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는 뭡니까?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GDP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나라의 뭡니까? 전체 경제 뭘 알려줍니까? 활동 규모를 갖다가 알려줄 수 있는 게 GDP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GDP가 높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막말로 여러분 10억 명 있는 중국의 GDP가 높아 4천만 명 있는 한국의 GDP가 높아. 그렇죠. 중국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중국이 우리보다 잘 삽니까? 못 살잖아. 전체 경제 규모는 알 수 있지만 자,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국민 평균 소득 수준을 알아야 돼요. 평균 소득 수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1인당 뭘 통해서? GDP를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1인당 GDP 이퀄 어떻게 구합니까? 인구 수분의 글자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자, 잠깐만요. 인구 수분의 뭡니까? 그 나라의 GDP를 알면 1인당 GDP를 알잖아. 1인당 GDP가 높아야지 잘 사는 나라예요. 오케이?
자, GDP가 높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건 전체의 경제 규모일 뿐이지 그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려면 1인당 GDP, 인구수로 GDP를 나눈 것으로 여러분 뭡니까? 그 나라의 경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듯이 GDP는 뭐가 있습니까?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GDP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계가 뭡니까? 단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장 거래에 뭐 한다는 거? 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여러분 어머님도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뭡니까? 배추, 고추, 나물이라는 생산물을 생산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노동? 가사 노동 같은 거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죠. 그 다음에 무슨 활동? 여러분 많이 하잖아. 봉사활동 같은 것도 GDP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약도 비싸잖아, 여러분. 지하 세계에서 조직 폭력배가 하는 마약도 비싸잖아. 하지만 이것도 지하 세계에서 밀거래되는 이걸 몰래 거래한다. 몰래 밀자 밀거래되는 것도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자, 두 번째. 자, GDP로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누가 질적으로 좋은 나라인지 안 좋은 나라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 무슨 질? 삶의 질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환경오염 같은 거, 환경오염 같은 거. 그 다음 교통사고 많이 난다.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자? 나쁜 거잖아. 이거 할 때 무슨 비용 듭니까? 처리 비용 들죠. 이 나쁜 게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야? GDP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환경오염 많이 일어난 나라일수록 GDP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은 겁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이렇게 GDP는 삶의 질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여가 활동. 여가 활동도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휴식이잖아. 그렇죠. 여가 활동도 있어야 되는데 이 여가 활동으로 뭡니까? 삶의 질을. 자,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이런 것도 아주 필요한 건데 이거는 어디야?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경제 성장 자 공부해 볼까요? 경제 성장이 뭡니까? 자,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뭘까요?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지금 경제 성장은 뭐가 성장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GDP가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경제 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알려면 경제 무슨 율? 성장률을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률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수학 나보다 잘하잖아. 뭐가 들어가야 돼? 퍼센트가 들어가야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자 공식 써줄게. 너무 쉽습니다. 전년도 지금이 2026년도라면 2025년도 오케이? 전년도 실질 무슨 피? 그렇죠. GDP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이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 금년도 실질 GDP 너무너무 쉽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전년도 실질 GDP. 자, 시험 문제 보기에서 몇 년도 나오면요. 예를 들어서 2026년도 경제 성장률을 조사해 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년도 2025년, 금년도
2026년 마이너스 뭡니까? 전년도 2025년이죠.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될까요? 안 되잖아. 여기 퍼센트가 들어갔으면 무조건 백분율이잖아. 100을 곱해야 된다. 자, 문제 나오더라도 절대로 쫄지 말고 요거만 아시면요, 분명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 성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슬쩍 공부할게요. 자, 영향이라는 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좋은 점은 뭡니까? 긍정적 영향. 나쁜 점은 뭡니까? 부정적 영향. 너무너무 쉽잖아. 자, 긍정적 영향은 뭐예요? 경제가 성장하니까 물질이 뭐 된다? 풍요로워진다. 지금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잖아. 그런데 경제가 성장해주면 여러분 하루에 세 끼 밥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뭡니까? 나중에 경제가 성장 안 되면 뭐가 됩니까? 대학 졸업하고. 그렇죠. 실업자가 되잖아. 근데 경제가 성장하면 뭡니까? 일자리가 뭐해진다? 풍부해진다. 외우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거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뭡니까? 의료 서비스 같은 거 돈이 이빠이 있으니까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좋은 점이잖아. 오케이? 하지만 나쁜 점. 여러분, 돈 벌려고 미친 듯이 경제 성장만 하면 지구는 어떻게 돼? 그렇죠. 다 고갈되겠네. 뭐가 고갈돼? 자원이 뭐 됩니까? 고갈되잖아. 더 이상 석유하고 석탄 구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시킨다고 공장 굴뚝에 연기 때우면 나라 개판될까 소판될까? 개판되겠지. 무슨 오염? 환경 오염이 아주 심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돈 벌라고 여러분 돈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무슨 생활? 레저. 자, 한국말로 뭐라 그래? 여가 생활을 못하게 되잖아.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되면 주로 누가 다 가져갑니까? 높은 놈들이 가져가고 낮은 나는 뭐예요? 손가락만 빨잖아. 그럼 뭡니까? 무슨 격차? 그렇죠. 나 같은 가난할 삐자. 여러분 같은 부자 부자가 뭐가 된다? 격차가 이빠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좋은 점만 보지 마시고 부정적인 면도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해야 되겠다. 이제 무슨 상승?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영어 나보다 더 잘하잖아. 그렇죠. 인플, LATION. 무슨 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물가 상승은 물가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껌 하나에 지금 1,000원인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껌 하나에 100만 원 주고 사야 된다. 이게 물가 상승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 삶은 뭐가 됩니까? 개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원인부터 우리 공부해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때 공부 다 했잖아. 사는 놈들이 미친 듯이 살라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배짱 플레이 한다 그랬잖아. 비싸게 팔아도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네. 껌 10,000원에 팔아도 서로 살라고 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거 아닙니까? 가격 올라가는 게 물가 상승 아닙니까? 써드릴게요. 모르겠으면. 가격이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되는 게 물가 상승 아니에요. 그럼 자, 원인은 뭘까요? 그렇죠. 뭐가 증가하는 거야? 사는 놈을 뭐라 그래? 수요라고 하잖아. 총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는 놈이 수요가 파는 놈 뭐예요? 놈에서 죄송합니다. 공급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럼 가게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소비를 미친 듯이 합니다. 안 사도 될 걸 막 사고 하니까 가격 뛸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에서 뭐 합니까? 기업에서 여러분 돈
풀어가지고 투자 이빠이 하면 물가가 상승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부에서 거둔 세금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친 듯이 쓰면 시중에 돈이 풀릴까 안 풀릴까? 풀리겠죠.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하잖아.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예전에는 껌 1,000원밖에 안 왔는데 화폐의 가치가 없으니까 10만 원 주고 사야 된단 말입니다. 정부가 어떤 짓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재정, 즉 여러분의 세금을 지출하는 걸 높였기 때문에 뭡니까? 물가 상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절대로 외우시지 마세요. 이거는 무조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제는 외우는 파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야지 오래 가요. 자, 이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그렇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통화량. 시중에 돈이 많으면 물가가 상승되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면 개나 소나 다 돈이잖아. 그럼 돈의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 아닙니까? 그럼 뭐가 떨어지는 거? 말씀 잘하셨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 이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돈 아닙니까? 개나 소나. 알겠죠? 자, 이게 뭐의 측면입니까? 요게 첫 번째 수요의 측면이고, 자, 수요의 측면이고, 물가 상승의. 자, 두 번째 원인은 뭐의 측면이다? 공급의 측면이다. 공급적으로 했을 때도 물가가 상승됩니다. 일단, 여러분 아빠 월급 지금 얼마야? 그렇죠. 85만 원이잖아.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면 뭡니까? 월급 올려주겠죠. 그럼 옛날에 한 달에 짜장면 한 그릇 먹던 걸 몇 그릇 먹어? 2그릇 먹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빠의 월급을 뭐라 그래? 임금이 상승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달에 짜장면 몇 번 먹어?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먹잖아. 하지만 임금이 올라가면 한 달에 2번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짜장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격 올라가는 게 무슨 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이잖아. 그 다음에 석유나 석탄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가 된다? 물가가 상승된다. 오케이? 그러면 임금이나 원자재는 기업으로 치면 뭐에 해당돼? 그렇죠. 소나타를 생산하는 뭐에 포함된다? 생산비에 포함된다. 그럼 생산비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간다? 물가가 상승된다. 됐습니까?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예전에 기업에서 자동차 한 달에 100대 만드는 거 몇 대밖에 못 만들어? 그렇죠. 50대밖에 못 만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감소한다? 기업의 공급도 감소된다.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경제 파트는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플레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러면 써볼게요. 자,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의 영향. 자, 일단 좋은 영향은 안 주겠죠.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뭐가 떨어져? 그렇죠. 옛날에 껌 1,000원에 사던 걸 지금 10만 원에 사니까 화폐 가치가 뭐 된다?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소득이 부가 어떻게 된다? 불공정하게 뭐 된다? 분배된다 이 말이에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했을 때 유리한 놈들과 불리한 놈들. 자,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요거 별표 치고 넘어갑시다. 자, 화폐 가치가 하락됐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요거 풀 수 있습니다. 요거 짬뽕 시켜서 보기로 잘 나오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하겠죠. 부동산이 뭔데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토지, 여러분 아빠의 땅, 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뭡니까? 건물 같은 게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잖아. 움직일 동 아닐 불자. 요게 부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유리하겠죠. 왜? 현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한테 얼마를 빌려줬어? 물가 상승되기 전에, 인플레이션 되기 전에 100만 원 빌려줬어. 그런데 뭐가 발생했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 그러면 이 소중한 100만 원이 인플레이션일 때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뭐예요? 덜 소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린 놈이 유리한 거야? 돈을 빌려준 놈이 유리한 거야? 그렇죠. 빌린 놈이 유리하겠죠. 왜입니까? 돈의 가치가 있을 때 빌렸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뭡니까? 빌린 사람이 지금 갚으면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 빌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채무자가 갚아줄 의무가 있는 자가 채무자 아닙니까? 채무자가 유리하겠지.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뭐가 많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야?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에 돈이 남아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 한국 물건이 비싸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라면 미국 물건 사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물건 똑같은 자동차라면 미국 자동차 사는 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자동차를 수입하는 거야, 수출하는 거야? 수입하는 거죠. 그럼 무슨 업자? 수출업자가 아니라 무슨 업자? 수입업자가 뭐하다?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쉽잖아. 이걸 왜 외우고 있습니까? 머리 쥐나게. 자, 그럼 불리한 사람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 가진 사람이 불리해? 그렇죠. 월급쟁이들. 월급 받잖아. 돈으로 받잖아. 임금 받는 사람들 불리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불리하고, 무슨 생활자? 연금 생활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리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왜 외우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채무자가 유리하니까 누가 불리해?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채권자가 불리할 수밖에 무없다 이 말이야. 무없다. 왜요? 가치 있을 때 돈 빌려줬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돈을 받으니까 불리할 수밖에 무없다. 그럼 수입업자가 유리하니까 당연히 수출업자가 뭐하다? 불리할 수밖에 무없다 이겁니다. 이건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안 되겠죠. 인플레이션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나오니까 별표에 10승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요? 그렇죠. 일단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일단 요거 다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저축해서 뭐 합니까? 안 그래요? 저축해서 이자 뭐 10원, 20원 받아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하려고 하잖아. 뭘 하려고 해? 그렇죠.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크니까 부동산에서 한몫 잡아보려고 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뭐 합니까? 부동산 같은 거. 이걸 뭐라고 해? 부동산, 투기 같은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전한 경제가 될까? 불건전한 경제가 될까?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는 무슨 경제? 불건전한 경제가 될 거 아닙니까? 대책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내 상품 가격이 뭐보다 높아?
아까 내가 가격이 뛰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 어디보다 높습니까? 그렇죠. 외국 상품 가격보다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많아져. 수입은 많아지잖아. 우리나라 물건 비싸니까 외국 거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면에 수출은 떨어져.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데 엄청난 타격을 주잖아. 그래서 뭡니까? 경제 성장이 다운될까 업될까?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뭐다? 인플레이션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위에 설명했잖아. 대책을 세워야지 경제도 성장하고 불건전 경제도 안 일어나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책은 뭘 하는 겁니까? 물가가 상승됐으니까 물가를 뭐 시키는 거야? 안정시키는 게 대책이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눠서 해야 돼. 첫 번째,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자, 정부 어떤 노력을 해야 돼? 그렇죠.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정부잖아. 그럼 그 세금의 지출을 늘려야 될까? 세금 받는 걸 늘려야 될까? 그렇죠. 돈이 안 그래도 시중에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됐으니까 지출은 지출이 뭐예요? 세금 푸는 게 지출 아닙니까? 최소화하고 뭘 해야 됩니까?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이러한 재정은 무슨 재정이라고 한다? 정부로 봤을 때는 흑자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재정을 무슨 재정? 흑자 재정이라고 한다. 꼭 좀 알아두세요. 세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안 되잖아. 시중에 돈을 갖다가 정부로 유도를 해야죠. 그럼 세금을 좀 많이 받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대책은 뭡니까? 그렇죠. 버스비, 지하철비 다 오르잖아. 그걸 무슨 요금이라고 해? 공공요금 인상을 갖다가 뭐 해야 돼? 억제시켜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거 제가 억제할까요? 공공요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정부가 억제해야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은행. 다른 말로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뭘 유도해야 됩니까?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은행으로 뭘 유도해야 돼? 저축을 유도해야지 시중에 풀린 돈들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은행으로 가서 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저축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자 많이 주면 되잖아. 중앙은행에서는 이자율을 올려주면 야 100만 원 예금했는데 한 달 후에 이자가 50만 원 붙어서 150만 원 나와. 그럼 시중에서 있는 돈을 갖다가 여러분 부모님들은 은행에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왜? 이자를 많이 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하고, 자, 기업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근로자겠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갖다가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됩니다. 왜요? 월급이 많아지면 그 돈이 또 시중에 풀리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사 먹어도 되는데 두 그릇이 사 먹게 되니까 시중에 화폐량이 많아지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수출이 안 되고 수입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죠. 무슨 혁신? 경영. 혁신으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의 위기를 갖다가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로 좀 연결할게요. 네 번째. 가게. 여러분이 소속돼 있는 가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무슨 소비해야 돼? 합리적으로 뭘 해야 된다? 소비를 해야 된다. 이 합리적인 소비가 뭡니까? 그렇죠. 막 사재끼면 안 돼. 과소비, 과하게 사는 소비가 나쁜 소비잖아. 이걸 갖다가 억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구매? 나이키 안 사도 되는데 백화점 가서 보니까 너무 사고 싶어. 갑자기 사고 싶다. 충동질 난다.
무슨 구매? 충동 구매를 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재기. 대량으로 사재기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몰지각한 소비자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억제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걸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자, 경제 파트는 절대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뭡니까?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이해했을 때 더 오래 가고 시험에서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려운 거 공부했으니까 이거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